네, 안녕하세요. 마이클 리의 오픈마인드 시간입니다.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이클 리님 연결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마이클 리님. 네, 안녕하세요. 마이클입니다. 네, 안녕하셨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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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주가 대선이에요? 그러게 말입니다. 네, 벌써 원래 됐어요. 네. 어르신들 얘기가 네. 가다 놓은 시간은 빨리 간다 그러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진짜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이러다 네. 보면은 네. 벌써 대선도 다 끝나서 네. 이렇게 됐네라고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네. 세 가지를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첫 번째 이제 미국의 대선 방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미국의 대선 방식은 네. 한국의 직접 투표랑 비슷한데 네. 직접 투표 한국은 모든 투표수를 카운트해서 그 숫자로 하잖아요. 네. 근데 미국의 대선 방식은 이게 네. 실제적으로 한국은 헌법이 생긴 게 1900년대에 생겼잖아요. 네. 1950년이고 60년을 계속 수정했지만 미국은 이게 1700년대에 생긴 거예요. 1700년 네. 독립하면서. 네. 그래서 옛날 기준으로 생긴 게 많고 원래 역사가 없는 사람들이 역사를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역사를 만들고 싶어서. 얘네들한테 이 네. 헌법을 그럼 하늘의 그 바이블, 성경이랑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크리스찬한테. 네. 그래서 헌법적 권리를 어쩌고저쩌고 막 그러는 거예요. 우리 네. 한국에서는 헌법을 몇 번 바꿨기 때문에 헌법적 권리, 몇도 바꾸면 되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네. 그래서 그 대선 방식이 지금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옛날 기술로 했기 때문에. 네. 우리 한국에서 옛날에 육신 정권 때나 전두환 대통령 때도 그랬듯이 네. 선거인단을 뽑아요. 음. 그래서 선거인단을 각 주에서 선거인단을 뽑으면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사람들이 우리는 누굴 뽑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독재자들은 그 선거인단을 자기네가 뽑잖아요. 그렇죠. 국민들이 뽑을 권리를 주질 않고. 그렇죠. 근데 여기 미국은 그거를 국민들이 선거인들이 뽑는다. 각 네. 주에서. 네.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거를 기준으로 하는 거죠. 대체적으로. 네. 그럼 그 선거인단 수가 몇 명이냐? 538명입니다. 538명. 네. 538. 5 더하기 3은 8이죠. 538. 그렇군요. 저는 외울 때 그렇게 왜. 네. 그 이유가 왜 538이냐면은 네. 하원의원 숫자가 435명이죠. 네. 상원의원 숫자가 100명이죠. 네. 그리고 워싱턴 DC에서 3명 델리게이트 해가지고 그렇군요. 3명 해가지고 538명이에요. 전체가. 네. 네. 그래서 이 538명이 누굴 찍느냐 대다수 50% 이상 찍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538 나누기 2 하면 269.5예요. 269.5. 네. 그래서 270석을 갖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그렇군요. 네. 그래서 계속 270석 그런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제 사람들이 538인데 우리 주에는 몇 명 줄 거야. 그거를 결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해야겠죠. 그 결정하는 게 뭐냐면 바로 10년에 한 번씩 하는 센서스예요. 네. 호구조사. 네. 그래서 센서스가 중요한 거예요. 중요하군요. 네. 그래서 센서스가 많은 캘리포니아, 그러니까 인구가 많은 캘리포니아, 네. 플로리다, 텍사스 이런 데는 네. 숫자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캘리포니아가 55표예요. 네. 텍사스가 38, 플로리다가 29, 그리고 네. 뉴욕도 29. 그래서 그 4개 주에서만 벌써 네. 100이 훨씬 넘잖아요. 그렇네요. 제일 중요하겠네요. 그러니까 270에서 얘네 넷을 잡으면은 거의 반은 이기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 넷을 잡으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10년에 하는 호구조사를 갖고 요번에 2020년에 원래 했는데 네. 그게 미 헌법위원회까지 재판부까지 올라간 이유가 네. 이거를 자기네들이 편한 쪽으로 하는 방법에 따라서 자기네들이 더 많은 대의원 수를 갖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그게 무슨 얘기냐? 네. 공화당은 이 대의원 수가 많은 데가 어디예요? 자기네가 있는 미시시피, 무슨 알라바마, 텍사스 이런 데겠죠. 그렇겠죠. 근데 민주당은 인구가 많은 어디예요? 캘리포니아, 뉴욕 이런 데죠. 그렇겠죠. 네. 근데 반면에 캘리포니아, 뉴욕 이쪽에는 또 불법, 그러니까 비체류자들이 많죠. 네네. 자기네 그 체류 그게 없는 사람들이. 네네네. 체류 신분이 없는 사람들. 지금까지 호구조사는 네. 그거에 상관없이 그냥 체크를 했어요. 다. 그렇죠. 트럼프 행정부에서 그래서 시민권 여부를 요번에
센서스의 질문으로 넣어야 된다. 그거 갖고 싸운 거예요. 아, 그랬군요. 그러니까 시민권 여부나 영주권 여부를 넣게 되면은 네. 시민권 여부를 넣으면은 합법 체류자들만 거기에다가 조사를 그렇죠. 할 거 아니에요. 자기네 여기 산다고. 선거가 가능한 그렇게, 사람들만 하겠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캘리포니아에서 전체 뭐 55표 받을 수 있는 사람 중에서 3분의 1 많게는 네. 적어도 4분의 1은 합법 체류가 합법 신분이 아니니까 네. 뺏기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55표 캘리포니아가 지금 갖고 있는 게 45로 떨어질 수 있는 거죠. 45로도 떨어질 수 있군요. 네. 그러면은 10개가 어딜 갑니까? 어디로 가죠? 합법이 많은 대로 다시 텍사스로 분사해야 가나요? 되겠죠. 물론 텍사스. 텍사스로 갈 수도 있고, 텍사스도 근데 히스패닉 많으니까 무슨 뭐 많죠. 히스패닉들이 거의 없는 데로 많이 가겠죠. 네, 인불법 그렇겠죠. 체류자들이 많이 없는데 네. 그러려면은 뭐 아이다호, 네, 아이다호. 몬타나, 내륙 지방. 네브라스카 뭐 이쪽으로 네. 많이 가겠죠. 네. 그럴 수가 있겠죠. 그럼 걔네들은 공화당이니까 유리하잖아요. 그냥 거기까지 머리를 써서 싸우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네. 이 투표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누구한테 투표를 준다 얘기를 해요. 네. 그러면은 이제 538표가 나눠지는데 지난 2016년도 결과는 네. 트럼프 대통령이 304, 트럼프가 304. 힐러리 클린턴이 227. 227. 네. 근데 304랑 227을 합치면 538이 안 돼요. 안 되네요. 네. 왜? 이 대의원들이 자기 방식으로 또 거기 가서 또 했어요. 자기 주에서 아무리 트럼프가 이겼고 힐러리가 이겼어도 네. 막상 가서 얘기할 때는 콜린 파월 3표가 얻었고요. 네. 버니 샌더스 1표 얻었고요. 네. 란 폴이라고 저기 보수주의 켄터키 상원이니까 그 친구도 1표 얻었고요. 네. 그리고 페이스 스팟 이글이라고 인디안 추장이 1표 얻었어요. 아, 그렇군요. 인디안 그 추장. 얘기는 뭐냐? 아무리 주에서 국민들이 우리는 뭐 힐러리를 뽑겠다, 트럼프를 뽑겠다, 바이든을 뽑겠다 해도 네. 그 대의원들이 가가지고는 다른 사람 뽑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 그렇네요. 그래서 요번에 미 재판부에서 네. 그거를 불법으로 얘기를 해버렸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인정이 안 돼요. 안 돼요. 네. 그래서 그거는 인정이 안 돼요. 다행히. 다행히. 예. 근데 이제 아직도 그 루폴이 있죠. 루폴은 네. 이제 뭐라 그러지? 불법은 아니지만은 편법을 쓸 수가 있는 거죠. 네. 2016년도 대선에 총 투표권 가진 사람이 2억 5천만 명이었는데 네. 그 중에서 1억 3,800만 명이 투표를 했습니다. 1억 3천. 투표권자의 한 네. 55%가 투표를 한 거죠. 네. 오케이? 네. 근데 지금 금년에는 코로나도 있고 정치도 있고 그래서 사전 투표를 지금 개시하고 있잖아요. 네. 현재까지 사전 투표가 된 사람이 8천만 명이 넘습니다. 맞네요. 그 얘기는 2016년도 기준으로 네. 그때 투표한 총 투표수의 벌써 50% 이상의 투표를 네네. 한 거예요. 그렇네요. 네. 예.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잘 보면은 이제 네. 나중에 전략에 대해서 나올 거예요. 지금 현재 사전 투표가 50%가 됐습니다. 네. 최소한. 네. 그럼 오늘 금년에 뭐 역사상 가장 높은 투표율이 나온다 그래도 네. 아마 뭐 한 3분의 1 이상은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대의원, 델레게이트 시스템의 단점은, 네. 위너 테이크스 all. 이긴 사람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이긴 사람이 다 가져가는 메인하고 거죠. 네브라스카 두 분 빼놓고는. 네. 그 얘기는 뭐냐. 캘리포니아에서 55표 중에서 네. 공화당이 선전을 해가지고 49%를 얻고 민주당이 51%를 얻었으면은 네. 그 전체 주민의 49, 거의 반 이상, 반 정도는 공화당을 찍어도 민주당 표가 55표로 가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는 그 입장에서는 공화당에서 네. 되게 억울하잖아요. 그렇죠? 억울하죠, 당연히.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이게 단점이군요. 그러니까 여론 수렴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작년 2016년도에 힐러리 대통령이 200만 표 이상을 더 받았어요. 네. 투표수는. 네. 근데도 그런데도? 트럼프 대통령한테 떨어졌어요. 그러니까요. 실제 이유가 투표수는 그거예요. 훨씬 더 높은데도 떨어지는군요. 의석수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축구로 이제 비교를 하면 월드컵에 한국이 나가가지고 네. 아주 죽음의 조가 돼가지고 프랑스, 독일, 스페인하고 예선전을 붙은 거예요. 네. 근데 프랑스한테 10대 0으로 이기고 독일하고 스페인한테 아깝게 1대 0으로 졌어요. 그러면 대한민국 팀은 그 센 팀 상대를 해가지고 8골을 더 득실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일본은 아주 운이 좋아가지고 카타르, 사우디, 베트남을 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걔네들은 겨우 1대0, 1대0, 1대0으로 뭐 이겼으면 걔네는 3승을 했지만 아주 약한 팀을 했는데도 본선에 올라가듯이 네. 이거는 전체 투표에 상관없이 얼마나 정치적으로 잘하느냐에 따라서 대의원 네. 선거가 수가 정해질 수 있다 이거죠. 네, 그렇네요. 그래서 지금 진보 쪽에서는 네. 직접 투표, 직접 선거로 헌법을 개정하자는 얘기가 많아요. 네. 그래서 투표자 수에 의한 거로 하자. 근데 공화당에서 칼자루 잡고 있는데 자기네 쪽에서는 유기하는 게 아니니까 안 하려고 그러고 또 하나 제가 얘기했죠. 역사가 짧을수록 역사에 대해서 괜히 자긍심을 갖듯이 헌법이 그렇게 있는데 어떻게 하냐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보면은 이미 결정된 주는 네. 선거운동을 거의 안 합니다. 즉 민주당에서는 캘리포니아, 뉴욕 이런 데서는 벌써 이겼다고 봐요. 우선 내가 네. 이기고 들어가는 주. 네네네. 당연히. 네. 그러니까 거기서 선거운동은 그렇게 별로 안 해요.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를. 네네. 반면에 공화당도 거기서는 선거운동 안 해요. 왜냐? 뉴욕이나 캘리포니아를 뒤집을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네. 반면에 민주당에서는 아이다호, 알라바마, 오클라호마 이런 데서 선거운동 거의 안 해요. 네. 대통령 선거운동을. 네. 왜냐? 어차피 거기 지고 들어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결국은 늘 얘기하는 게 대통령 선거를 대통령 결정하는 주는 10개 주 이내로 결정이 됩니다. 늘. 네. 걔네들이 소위 말해서 스윙 스테이트예요. 네. 스윙 왔다 갔다 한다. 그래서 그렇죠. 스윙. 네. 요번 선거는 민주당 같다. 저번 선거는 공화당 같다. 그래서 네. 스윙 스테이트. 그 스윙 스테이트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결국 네. 대통령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 2016년도에 대통령 선거를 해가지고 네. 트럼프 대통령이 아까 얘기했지만은 네. 이긴 주 중에서 네. 1% 미만으로 이긴 주들이 있어요. 네. 1% 그 얘기는 가스로 이겨가지고 그 투표권을 가져간 거예요. 대의원 수를. 그래서 1% 미만으로 이긴 주가 3개 주가 있어요. 네. 어딘가요? 위스콘신, 미시건, 네. 펜실베니아. 아, 펜실베니아? 네. 그렇구나. 그럼 펜실베니아. 그러면 다 어떻게 0.8, 0.2, 0.7, 1% 미만으로 이겨. 그 얘기는 민주당에서 마음 먹고 선거를 더 하러 나왔으면 이길 수 있는 거고. 그러게요. 네. 아니면은 뭐 제3당에다가 투표 안 하고 그냥 민주당에서도 민주당이 이길 수 있는, 충분히 이길 수 있는 네. 거고. 근데 그쪽이 다 넘어가서 네. 총 46표가 트럼프 대통령한테 간 거예요. 아유, 그랬네요. 그럼 46표면 뭐예요? 304로 이겼다 그랬잖아요. 네네네. 그럼 270 넘긴 수예요, 결국. 그렇네요. 270을 네, 넘긴 수. 이 3개 주가요. 그러니까 네. 트럼프, 힐러리가 지금도 아쉬워하는 게 네네. 내가 그때 욕먹은 것 중에 하나가 힐러리가 미시간은 계속 민주당을 찍어서 선거운동하러 가지 않았어요. 마지막 그래서 사람들이 왜 그때 자만해가지고 진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3개 주를 보면은 네. 2016년도에 트럼프 대통령이 0.8, 0.2, 0.7로 이겼는데 네. 현재 여론조사에 의하면 바이든이 6.6, 7.0, 5.3으로 앞서고 있어요. 네. 그 얘기는 뭐냐? 네. 이 3개 주만 바이든 쪽으로 가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16년도에 이긴 주들을 다 그대로 이겨도 그렇죠. 대통령이 떨어져요.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요즘 마지막 막판 선거 운동하러 어딜 가요?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미시건 가잖아요. 네, 미시건. 그렇군요. 그쪽으로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바이든 입장에서는 지금 유리하지만 그래도 계속 그쪽이다 하고 힐러리 클린턴 운동 때처럼 마지막 순간까지 선거 여론조사는 유리했지만 뚜껑 열어보니까 졌듯이 네. 방심 안 하고 지금 계속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 2016년도에 네. 1%, 그러니까 5% 미만으로 이긴 주가 있어요, 또. 아, 5% 미만으로? 아까 3개는 1% 미만이었는데 이번엔 5% 미만. 네.
그게 플로리다, 아리조나, 노스캐롤라이나예요. 아, 노스캐롤라이나. 플로리다, 아리조나, 노스캐롤라이나는 1%, 4%, 4%로 이겼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아, 그래요? 네. 144. 근데 여론조사에 의하면은 그 세 주도 현재 2.1, 3.2, 1.8로 바이든이 앞서고 있어요. 그렇네요. 아이, 그럼 뭐. 그런데 앞에 얘기한 세 주를 다 이긴다면 이 세 주를 다 져도 상관이 없어요, 바이든은. 왜냐면 지난번에 어차피 트럼프가 이긴 주에, 내가 얘기했죠. 지난번 어차피 이긴 트럼프 주에서 바이든은 3개만 가져오면 이기는 거예요. 그 큰 3개를. 중간 3개도. 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10% 내에서 이긴 거예요. 10% 내. 1%, 5%, 10%. 네. 네. 10% 내는, 저기, 조지아, 오하이오, 텍사스, 아이오와는 트럼프 대통령이 5%, 8%, 9%로 지난 2016년에 이겼는데, 네. 현재 여론조사는 조지아는 바이든이 1.2로 앞서고, 오하이오는 텍사스가 트럼프가 0.2%로 앞서고, 텍사스는 4%로 앞서고 트럼프가, 또 아이오와는 바이든이 0.8%로 앞서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얘기했지만 앞에 얘기한 3개 중에서 첫 번째 3개만 이기면 이것도 다 져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겠다 정말.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도 트럼프가 이긴다며 뭐 벌써 그렇게 될 거라고 다 듣다. 근데 저는 이제 과학적으로 이제 분석하고 싶은 게 통계학적으로 봤거나 과학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게임을 알잖아요. 게임의 룰을 알면은 어떻게 플레이하느냐에 따라 승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대한민국 축구가 금년에 아주 강하되 그렇다고 해서 월드컵 우승은 아주 희박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마음은 이기고 싶죠. 근데 그건 봤을 때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보다 불리한 위치에 있는 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네. 그래서 자기가 이겼던 주를 다 이겨야 되는데 지금 그 중에서 벌써 자기가 이겼던 주 10개 중에서 8개가 상대편이 여론조사에서 우세하고 있다면은 불리한 거를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538.com 이제 아주 통계 쪽에 신중하게 하는 이제 네이트 실버라는 친구도 많이 참석하고는 연구, 그러니까 비영리 단체죠. 거기서 한 거예요. 그러면은 4,000개 이상의 시나리오를 돌렸을 때 바이든이 이길 확률이 89고 트럼프가 이길 확률이 11이 됩니다. 바이든이 이길 확률이 89%고 트럼프가 이길 확률이 11%랍니다. 물론 사람들은 11%를 더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무슨 대표적인 예로 갬블, 도박할 경우에는 11%면 대박이라고 거기다 올리네요. 근데 이거는 봤을 때는 그래서 이제 유리하지 않나 바이든이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 근데 지금 변수가 되는 거 있죠. 아까 제가 첫 번째 얘기했던 거. 이제 현재 전망이 아니고 이제 문제는 예견 중에 하나인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심각하다고 믿는 사람이 70%, 민주당은 70에서 80%가 심각하다고 믿고 공화당 믿는 지지하는 사람들의 70%에서 80%는 코로나 바이러스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민주당 지향하는 사람들의 그쪽으로 편향되는 사람들의 70% 이상은 부재자 투표를 해요. 그렇죠. 반면에 공화당 편향하는 사람들의 70% 이상은 당일날 가서 투표를 해요. 당일 투표.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뭐냐? 이 우편 투표를 한 걸 언제 개봉하느냐예요. 개표를 언제 하느냐? 개표를 하느냐. 주마다 다 틀려요. 미국의 그 투표 그 법은 각 주에서 정해요. 아이고 참, 그래서 오하이오에서 시스템이 틀리고 버지니아가 틀리고 메릴랜드 다 틀려요. 왜냐면 각 주에서 주 헌법에 의해 가지고 투표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연방 헌법이나 연방 그 의회에서 어떻게 투표해라고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통일된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계속 뉴스에 나오는 게 펜실베니아에서는 뭐 3일까지 연장이 된다. 뭐 3일 연장. 위스콘신은 그날 해야 된다. 무슨 얘기냐? 그
11월 3일이 투표니까 11월 3일 그 발성 지인이 찍힌 우편 투표함을 언제까지 열 수 있느냐가 싸우는 거예요. 네. 그래서 11월 3일 발송이라고 찍힌 거가 이틀 뒤에 도착해서 그걸 열어서 투표로 인정해 주느냐. 네. 아니면 7일 뒤에라도 열어서 투표를 해 주느냐. 네. 아니면 11월 3일 찍혀도 상관없어. 그날 투표 당일날 오지 않으면 다 무효야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그랬을 때 공화당에서는 지금 헌법위원회에다 계속 재판관에다가 이거 무효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는 거고, 민주당에서 이거 최대한 연기해야 됩니다라고 싸우는 이유가 네. 아까 얘기했죠.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의 70% 이상의 부재자. 그렇죠. 70%. 그러니까 그날 당일 투표로 보면은 당연히 공화당 하는 사람들이 유리하겠죠. 그렇겠죠. 예.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벌써 석 달 전부터 한 프로젝트가 뭐예요? 우편국, 부정선거. 우체국 네. 마비 작전이죠. 우체국 마비 작전? 네. 그러니까 우체국장을 바꿨잖아요, 그때. 네, 바꿨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잘 돌아가고 있는 소링 머신, 네. 우편 가르는 기계도 네. 막 많은 거를 지금 떼어냈어요. 라인에서 빼냈어요. 그리고 데이트데이 오퍼레이션 매너, 그러니까 하루하루 매일 현재 우편 배달 상황 관리하는 직책도 없애버렸어요. 네. 그래서 의회에서 청문회 했잖아요. 너 일부러 이거 대통령 도와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아니라고. 자기는 그냥 우편국의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어떻게든지 절감하려고 그런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결국 이거는 뭐냐면은 11월 3일 날 투표하는 용지를 직인이 10월 26일 날 투표해서 배달이 안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겠네요. 참. 그것 때문에 지금 오늘 아침에 제가 보니까 어디더라? 어느 주에서는 네. 부재자 투표를 보내줬는데 아직도 40만 표가 돌아오질 않았어요. 참. 그럼 그 40만 표 중에서 10만 표가 돌아올지 아니면 그것도 안 돌아올지 모르는 거죠. 그 사람들이 아직 투표를 안 한 건지, 투표를 해가지고 우편함에 넣는데 배달이 안 되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죠.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사실 부재자 투표율이 높을수록 민주당이 유리한 건데, 그거를 이렇게 없어지는 그런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는 흔적이 없어지게 이렇게 돌아가지 않게 해가지고 투표율이 떨어지게 하면서도 결국에 가서 트럼프가 져도 그것 때문이라고 또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은 정확하지 트럼프가 질 수가 없죠. 그렇게 되면은 배달이 안 되면은 투표에 합쳐지지가 않으니까. 네네. 그리고 각 주의 투표 개편에 이런 거를 진행하고 법적으로 하는 애들은 각 주의 주의회잖아요. 그러니까 위스콘신 같은 데도 주의회는 공화당이 잡고 있어요. 미시간도 주의회는 공화당이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회에서 미시간 같은 경우도 가버너 위트머 미시간 주지사가 여자인데 모두 뭐라 그러죠? 이렇게 샷다운 시켰어요. 코로나 때문에 위험하니까. 그랬더니 그게 개인 사생활 침해를 불법으로 했다. 아주 미 연방 헌법위원회에다가 상소까지 했어요. 그 주에 있는 공화당 의원들이.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는 제가 세 번째로 예견할 수 있는 사태입니다. 예견할 수 있는 사태란 거는 이렇게 되지 않길 바라지만은 솔직히 우리가 지금까지 트럼프 행정부 4년 동안 겪은 게 뭐냐면은 설마 했던 거 다 했어요. 그렇죠? 설마 저까지 하겠어 한 것도 다 했어요. 그렇죠? 네, 다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 못하는 것도 그걸 했다고 하는 정도 행동을 했죠. 제일 신경 쓰고 있는 게 뭐냐면은 투표를 대통령이 지금 선거 유세랑 선거 미디어를 통해서 계속 얘기하는 게 우편 투표는 불법이고 다 사기다를 지금 계속 석 달 동안 노래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공화당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우편 투표를 안 해. 왜? 그건 다 사기니까. 그래서 우리가 직접 가서 할 거야. 그렇게 됐잖아요. 국방부에 국방부에 있는 몇 명의 팀들이 워게임이라고 있죠. 워게임은 가상 전쟁 게임이잖아요.
그것식으로 이 공화당과 민주당 이번 투표를 위해 가지고 워게임을 했어요. 그럼 두 팀으로 짜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라운드 우리는 어떻게 할래? 그럼 우리 이렇게 할 거야. 그럼 저쪽 체스식으로 우리 이렇게 할 거야.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워게임 진행하는 상황을 봤더니 네. 우려할 상황이 나올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네.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3일 날 저녁 때 아니면 최소한 12월 4일 날 아침에 결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나오죠. 11월. 뭐라고 나와? 현재 상황으로는 네. 왜냐? 투표를 우편으로 받은 거를 그날부터 개봉한 이거 우편은 손으로 일일이 개인이 개봉해야 돼요. 네. 그거는 시간이 일주일도 걸려요. 네. 근데 투표를 누가 찍은 거는 컴퓨터로 그날로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투표 결과가 나오면은 11월 4일 날 아침까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리할 거예요. 그럼 당연하죠. 당연하죠. 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 그날 발표합니다. 뭐라고요? 선거 결과는 당일날 기준이기 때문에 나는 승리를 했다. 이제부터 들어오는 거는 다 불법이고 부정이고 다 사기다. 그럴 수도 있다란 얘기예요, 지금? 그 정도로. 그렇죠. 그런 식으로 워게임에서 트럼프 측에서 그런 식으로 했어요. 이제부터는 다 사기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고 네. 실제 손님 투표권자들이 와가지고 한 거에다만 인정하기 때문에 난 대통령이다라고 발표를 해요. 그리고 바이든한테 패배를 인정해라 그래요. 미국은 컨시딩이란 건 뭐냐면은 미국은 상대편에서 컨시딩을 하면은 네. 아무리 개표해가지고 저 사람이 더 많은 투표가 나왔다 그래도 진 거예요. 항복하는 거예요. 그럼 항복하는. 네. 그래서 항복이죠. 그래서 네. 그 인정을 확실히 안 하는 거예요. 끝까지. 아니면 컨시딩 했다가 다시 반복 이런 식으로 하든지. 네. 근데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바이든은 틀림없이 인정 안 할 거예요. 당연하죠. 나는 인정 안 한다. 왜냐? 우리는 아직도 부재자 투표 들어오려면 일주일 정도 있어야 된다. 네. 여는데 그거는 받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싸우는 거면은 언제까지 우리가 받는 걸 얘기하는 건데 투표 용지를 네. 부재자 투표 우편 통지를 네. 우편 통지는 벌써 11월 3일 날 마감했더라도 네. 이미 받은 것들을 여는데 일주일이 걸리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그걸 인정 안 한다 이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그럼 뭐 그렇게 되면 당연히 뭐라 그랬지 아까? 70% 공화당은 직접 당일 투표고 투표. 네. 민주당은 70%는 우편이나 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다 그랬죠.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리하게 되는 거죠. 그럼 트럼프가 이제 행동을 하겠죠. 대통령령으로 각 주잖아요. 각 주의 그 투표권은 누가 행사한다고요? 투표 권한은 의회. 의회가 아까 얘기했죠. 위스콘신, 미시간 의회는 누가 잡고 있어요? 공화당이. 네. 명령을 내리든지 해가지고 법을 하든지 해가지고 아니면 주지사가 자기 쪽에 그러면 주지사를 상영해가지고 개표 중지를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개표를 중지해버리면은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대통령이 이긴 거죠. 그런 거를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못할 수 있게 막아놓은 그런 법들은 없어요? 이거 완전히 법적인 오류잖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네. 이거는 각 주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참. 그럼 각 주면은 우리가 공화당 주면은 당연히 공화당주에서는 공화당이 이기길 바라죠. 아까 뭐라 했죠? 위스콘신, 미시간 전부 다 주지사는 민주당이고 주민들도 전부 다 민주당을 투표를 했지만은 네. 그 의회를 꽉 잡고 있는 거는 공화당 애들이에요. 걔네들이 법을 이렇게 야야 이건 더 이상 못해. 그러면은 금방이고 걔네들 만일 우리가 당장 법을 만들자. 11월 4일부터는 개표 금지하는 법을 만들어서 통과시키면 그게 법이 돼버린 거예요. 주법이. 네. 그거를 민주당에서 연방헌법위원회에다 상소해가지고 이건 연방법에 불법하니까 그러는데 그러려면 또 한 달 걸리죠. 참. 굉장히 심각한 그런 식으로 될 상황이죠. 수가 있죠. 네. 그럴 수가 있죠. 네. 그래서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선거를 투표 개표를 중지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아까 선거인단을 보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선거인단을 주의회에서 뽑아서 보내요. 주의회에서 뽑아서 보내면은 당연히 공화당 주의회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기는 사람 50명, 뭐 자기네가 39명에 30명을 딱 뽑아서 보내겠죠. 그렇겠죠. 근데 또 주법에 따르면 주지사도 그런 권한이 있어요. 근데 주지사가 민주당이라면 민주당 대변하는 사람 30명을 또 보낼 거 아니야. 네. 그러면은 30명이 와야 되는데
뭐 미시간에서 저기 뉴욕에서 30명이 왔는데 30명이 왔는데 보니까 이 사람들은 트럼프 찍는다 그러고 이 사람들은 바이든 찍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헌법에 또 있어요. 그 항목이 16항인가 12항인가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럴 경우에 날짜까지 있어. 1월 6일 날 오후 1시에 그 의회에서 상하원이 다 모여가지고 상원위원장이 누구예요? 부통령이죠. 마이크 펜스가 그 의석에 앉고 그 하원위원장 그 옆에 앉아가지고 그걸 개표를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거기까지밖에 없어. 왜냐면 마이크 펜스는 자기가 자기 표를 지금 하는 거니까 당연히 공화당 찍는 사람 거를 걸어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구체적으로 누구 걸 연다는 얘기는 없는 거예요. 근데 시간하고 장소까지는 다 있어요. 네. 진짜 재밌네요. 이제 혼란이 올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는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 거리로 나올 거 아니야. 네, 그렇겠죠. 그럼 바이든 쪽에서는 얘기 안 해도 또 블랙 라이프 메러 식으로 다 거리에 다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무장 세력들이 또 다 들고 나올 거 아니에요. 지금도 무장 세력들 들고 나오는데. 그러면 또 흑인 무장 세력들도 요즘 새로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자기네들도 이제 지켜야 되겠다고. 그럼 그걸 또 막기 위해서 누가 나와요? 경찰력으로 부족하니까 그때 군이 들어가는 거예요. 군이 들어가죠. 그래서 국방부에서 워게임을 한 거예요. 우리가 왜 들어가게 되느냐. 어느 상황까지 갈 수 있는지. 필요가 있느냐. 그러다가 이러다가 치안 때문에 들어갈 수 있겠다라고 돼버린 거예요. 정말 큰일 났네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4일 이후에도 개표되는 거에 대해서 인정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그게 제일 중요하네요. 그러면은 당연히 안 할 것 같아. 근데 우리가 여태까지 지금 4년 아니면 트럼프가 비즈니스년 30년 40년을 보더면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죠. 어떻게 행동을 할 것이다. 이런 비슷한 상황은 없었을까요? 그러니까는 비슷한 상황이 얼마든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부재자 투표율이 아무리 지금보다 낮았다 하더라도 대부분 그렇게 1860년인가 그때 한번 이제 그런 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델레게이트 가가지고 다른 사람을 뽑은 거예요. 의회에서. 그래가지고 우리가 공화당이 이겼는데 가가지고 전부 다 대의원들이 나는 민주당 찍을래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의회에서 막 싸우고 막 그런 경우는 있어도 이런 식으로 왜냐면 요즘은 미디어라는 게 있어가지고 옛날 같으면은 워싱턴에서 그런 일이 있었대 한 달 뒤에나 저기 지방에서 뉴스로 듣든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랬겠네요. 근데 지금은 실시간으로 다 동영상으로 방송되고 그러니까 켄터키에서 아니면 캔사스에서 지금 유혈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무슨 무장 세력들이 민주당 지지하는 흑인들을 대량 학살했다더라. 그럼 난리가 나는 거죠. 우리 워싱턴 DC도 데모하고 난리 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금 어떤 식으로 행동하느냐, 그 문제가 이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다행 이제 그런 게 있어요. 플로리다 같은 경우는 각 주마다 이 메일에서 오는 그 용지를 언제 개봉하느냐가 결정돼요. 주마다. 버지니아는 받는 즉시 열어요. 주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저도 부재자 투표를 했는데 그 소셜이랑 이런 거 넣으면은 거기에 네 투표가 등록이 됐다 이렇게 나와요. 나와요. 반면에 위스콘신 같은 데는 그날 받으면 그날부터 열어요. 그 얘기는 뭐냐? 말 그대로 3, 4일 걸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겠죠. 일일이 사람들이 열어야 되고 이런 거 확인하면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와서 또 확인해야 되니까. 근데 우리가 아까 얘기한 플로리다는 이미 그 부재자 투표를 많이 해요. 거기 원래 노년층도 많고 그래가지고 걔네는 80%를 이미 개표를 해요. 선거 당일날. 당일날. 근데 중요한 건 플로리다를 만약에 바이든이 이기면은 나머지 처음에 우리가 얘기한 주 한두 개도 잃어도 상관없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가 이겼던 주를 다 이겨야 돼요. 다 이겨야 돼요. 근데 플로리다를 지난번에 이겨서 플로리다가 미국에서 몇 번째 많은 그 투표 숫자야? 두 번째인가 세 번째로 많은데? 세 번째인데? 그거를 뺏기게 되면은 그러니까 위스콘신이랑 미시간 합쳐도 26이에요. 근데 플로리다 자체 하나만 29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플로리다만 이기면은 게임 끝이죠,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만일 이 11월 3일 저녁에 네. 새벽에 네. 플로리다가 바이든한테 넘어갔다 그러면은 모든 방송국들이 거의 바이든 승리 예상을 찍을 수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근데 플로리다가 네. 플로리다가 만일 트럼프 대통령이 이겼고 나머지 주가 이제 개표식 한다 그러면 이제 올해는 트럼프가 그렇게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플로리다가 그렇게 중요한 거죠. 매년 늘 하는 얘기지만. 네. 그렇습니다. 우리 또 다 다른 얘기, 각 주의 상원의원들 선거 지금 유세 뭐 이런 거 얘기하면 또 한참 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근데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음에 좀 해주시겠어요? 너무 재밌습니다. 이렇게 쉽게 설명해 주시는. 근데 이렇게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러니까는 트럼프가 이렇게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체스 방식이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 해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뭐 야 누가 이긴대 그러면 물어보세요. 어떻게? 그럼 몰라, 누가 그러더라고, 잘하는 사람이. 논리적으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보면 그렇잖아요. 트럼프는 지난번에 이겼던 주를 다 이겨야 돼요. 근데 문제는 그 중에서 11개 주가 벌써 바이든이 이기든지 바이든 쪽으로 치우치고 있어요. 그럼 트럼프 입장에서 이렇게 진짜 이 게임을 해보면, 가상 게임을 해보면 89대 11이에요. 지금 트럼프가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이렇게 낮은데,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지금 꺼내고 있는 카드는 그 이전에 무슨 부정 선거라던가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와해하는 작전들이 있지만, 당장 또 집중하는 그런 전략이 또 있을까요? 지금 가장 집중하고 있는 전략. 아니, 그 벌써 씨를 다 뿌려놨잖아요. 본인이 지면은 이거는 부정선거 때문에 진 것밖에 없다. 근데 문제는 국민의 30%가 그걸 믿고 있잖아요. 철저히. 그러니까 30%가 그걸 철저히 믿기 때문에 바이든이 만약에 승리한다 그러면 30%는 들고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누가 이기든 트럼프 대통령 성격에 그거를 막질 않죠. 막지 않죠. 막질 않죠. 벌써 그랬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대선을 몇 년을 연기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11월 3일 날 저녁에 플로리다가 만일 바이든이 이겼다는 쪽으로 안 넘어가면은 11월 4일에는 대통령은 자기가 이겼다고 발표할 거고 30% 되는 국민이 35%가 길거리에서 축하를 할 거고 바이든은 그걸 인정을 안 할 거고 이제 뭐 각 의회에서는 또 이제 막 난리가 났거든. 개표 중지하라 난리 날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마이클리님께서는 그랬잖아요. 내년 초까지 어느 정도는 또 안정화로 갈 것이다. 아무리 뒤집어졌어도 미국의 그렇죠. 벌써 저는 이제 링컨 그룹이라고 링컨 프로젝트라고 공화당 내에서 반 트럼프 공화당이 있어요. 저는 그 친구들 참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 딸도 그래. 나는 사회적으로는 진보일 줄 모르지만 그 피지컬 경제 그쪽으로는 보수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전형적인 무소속이죠, 한마디로. 그렇죠. 그래서 피지컬리는 타이트하게 해야 된다. 재정적으로는 아주 타이트하게 해야 되지만은 사회적인 소셜한 거는 우리가 좀 리버럴하게 해야 된다, 이런 타입인데 링컨 프로젝트에 있는 친구들이 누구냐면 조지 부시 쪽 있던 뭐 콜린 파월이라든지 마이클 스티라든지 뭐 지금 켈리언 컨웨이 그 남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인데 그 친구들이 지금 같은 공화당끼리 이제 반 트럼프 광고를 만들어서 이제 했는데 그 친구들 돈이 많아요. 그래서 각 주마다 각 상원의원들 반대 그거를 좀 린지 그램이 지금 그래서 많이 흔들리고 있고 상원 가면 더 재밌어요. 근데 하여간 그런 식으로 좀 하고 있어요. 상원의원 지금 후보로 나온 뭐 20개 중에서 민주당 그러니까 원래를 유지하면은 공화당이 이기는 거잖아 지금. 그렇죠. 52대 48로 다수당이 되는데 그 20개 나온 거 중에서 민주당은 하나를 잃을 것 같은데 공화당은 좀 최소한 5개에서 6개 들겠는 거예요. 그럼 상원의 다수당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원에서 지금 그 보수 헌법 재판관을 빨리 인정을 해버린 거예요. 역사상 최단시간으로. 자기네들이 이거를 뺏기면 그거 될까봐. 다시 할 기회가 없을까봐. 하여간 정치는 좀 뭐랄까, 옛날에 내가 그래서 몽고가 칭기스칸이 다른 성이나 다른 지역을 점령을 하면은 귀족들은 다 죽였어요.
그 대신 그 서민들은 다 살려줬대요. 왜냐? 서민들은 실제적으로 뭔가를 생산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대장장이라든지 그렇죠. 네. 무슨 뭐라든지 뭐 만들고 생산하고 농부라든지 하는데 귀족들은 앉아가지고 먹으면서 네. 머리만 쓰고 잔량만 짜고 사람들 그거 할 생각하는 얘는 필요 없다. 우리가 이끌어내는 데는 다 죽어버려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상황들이 어느 정도 펼쳐졌을 때를 전제하에 어떻게 수습해 나갈지 이런 이야기들도 좀 듣고 싶습니다. 뭔가 또 벌어지겠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아주 긍정적인 뉴스가 되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즐거웠습니다, 마이클리님.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잘 들으셨습니까? 감사합니다. 끊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대선 후폭풍이 조금 두렵습니다만은 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